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이곳은 작년 7월 준공이 됐는데요. 입주 직후부터 악취에 시달린다는 주민들입니다.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기 오신다 그래갖고 이렇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은 네. 저 복도 저기서부터 걸어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실제로 이 집안 곳곳에서 악취가 느껴졌는데요. 편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네. 무슨 화학약품 냄새에다가 네. 화장실 찌린내에다가 오물내에다가 이 집에서 나는 악취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하 4층 내려갔다 오면 막 목이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막 1시간 정도는 머리도 어지러워요. 저기 한 2, 30분 내려갔다 오면은 바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 5층에 내려왔거든요. 이제 내려오자마자 악취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여기는 뭐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느껴져요. 그 정도예요?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게 막 뚫고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1년 넘게 주민들을 괴롭혔던 악취가 올 여름 더욱더 심해지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지하 주차장 창고에서 건축 자재가 썩은 채 방치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여름인데. 냄새 엄청 나는데요? 곰팡이다. 이건 다 곰팡이들이에요.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저게 지금 시멘트가 저기 있었던 게 아니고 막 군데군데 막 싸져 있고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 있던 거를 지금 쓰레기는 싹 내보내고. 1년 만에 발견한 충격적인 현장.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네. 엄청났네요. 폐 콘크리트, 폐 목재, 쓰다 남은 페인트 등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공사하고 있었는데요. 나서 쓰레기 조금씩 남은 거 그냥 버릴 데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 쌓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몇 개나 돼요? 전체 해가지고 53군데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이런 공간이 무려 53군데. 그쪽에서는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건축 자재다. 저희가 건축 자재는 저희 눈으로 봐도 구별을 해요. 그거하고 쓰다가 남은 폐자재들 전체 쓰레기들을 이 50개가 넘는 방에 곳곳에 넣어놨을 줄이라고는 저희는 후배는 생각 못하고. 폐기물과 악취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을 열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냄새. 얼마 동안이나 계속 났던 작년 거예요? 9월에 입주했으니까 1년 동안 계속 있었죠. 1년 동안 냄새가 이렇게 계속 났다고요? 네네네. 화장실이 제일 조금 심했었는데 네. 화장실에 어떻게 이거 뭐 마개를 조금 돌리고 하니까 또 이쪽이 좀 심해지고 좀 그런 식이었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은 근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아니고 계속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아파트에 있는데 애들 건강에 좀 안 좋아질까 봐 호흡기로 들어가서 혹시나 이게 어린애들한테 나중에 뭐 크게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게 무슨 물질이고 어떤 게 정확히 밝혀지면 그걸 이제 뭐 제거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원인도 알 수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흘렀는데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만 하면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집집이 측정을 했더니 너무 높은 거예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상태. 위험 수준인데요. 네,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시공사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사전 연락도 없이 단 3세대만 검사 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도대체 뭐지? 이게 정말 측정해가지고 냄새에 대해서 규명하려는 태도가 맞나?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시공사는 그제야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왜 치우시는 거예요? 뭔가에서 지가 내려서 치우고 있는 거죠. 1년 동안이나 방치하다시피 한 폐기물들을 부랴부랴 정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 이건 하자보수 명목으로 남겨둔 것들. 이에 주민들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남아있는 폐기물의 악취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기본적인 악취에 관련된 기준을 저희가 5에서 10 정도를 봐요. 150 정도면 10분 안에 사람은 혼절합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300여 가지 유해 물질의 통합 수치도 재본 결과 지금 기준치가 0.5인데 6까지 찍어서 기준치 12배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 한번 쓴 것들은 덮어놔도 가스 형태로 계속 미세하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냄새가 이 곰팡이 같은 냄새들이랑 같이 엮여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 환경성 질환자들, 특히 신생아, 유아들은 곰팡이나 분진 이런 냄새를 계속 맡는다면 호흡기 질환, 천식, 아토피에 관련된 증상악화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상층까지 악취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오염원이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전 세대로 그 냄새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13층, 14층에서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관을 통해서 나쁜 공기를 여기다가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각 세대별로 나쁜 공기가 배출됐다. 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아파트 AS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1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혹시 뭐 어떤 용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호드비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문제는 이런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건데요. 입주하고 2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입주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버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2년차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시간은 결국 건설사 편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서 올 상반기에만 벌써 6,400여 건. 그러니까 건설사가 조금 더 입주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좀 분쟁이 심화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 집에서의 기쁨도 잠시, 악취로 불안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위험한데 회사 측에서는 위험하지 않은가 봐요. 주민들은 다 아프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도 나서지 않을 텐데 편안하게 살 텐데. 내 집에서의 안전할 권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